그 2차 전지에도 네. 되게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추천은 아니고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네네. 한 몇 개 네.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인기투표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백 명에게 단타 신호를 드렸었고, 제가 6개월 동안 했었는데 회원님들의 자산이 매일매일 불어났었습니다. 2021년도에 하락장에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꼬마 빌딩을 구입하실 정도로 돈을 많이 진짜요? 버셨거든요. 그러면은 또 대표님 만약에 진짜 아까 좀 1억이 뭐 있다면 네. 삼성전자 제일 먼저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종목들 네. 우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 다른 분들이 어떤 시청자분들이 아니, 단타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네. 우선 저는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저는 단타가 주력이기 때문에 80%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20%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 20%는 저는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 그 중에서 일부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좋게 보는 분야가 있었어요. 네. 섹터가 있었는데 제가 좋게 보는 분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뭐 이상한 게 생긴 거예요, 주차장에. 저거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 거예요. 주차장에. 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이제 2차 전지가 우리의 몸에 다가오고 있구나.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 작년이었어요. 작년 겨울 얘기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점점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분야가 우리의 몸으로 와닿고 있구나. 점점점 우리의 생활을 바꾸겠구나. 또 이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 뉴스를 보시면 뭐 벤츠나 포드나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2030년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왜? 이제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생산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더 많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들으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기다. 네. 아직도 초기다. 다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한참 뒤에 오른 다음에 봤을 때는 그때 사도 되겠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저렴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 있으니까 조금만 사시고, 혹시 아직까지 좀 악재가 남았잖아요. FOMC가 진짜 금리를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시장에 충격이 온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노려서 사신다거나, 또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2차 전지라고 해서 계속 오르지만 않았습니다.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가의 습성이죠. 네, 그런 기회를 놓쳐서 사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도 네. 되게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추천은 아니고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네네. 한 몇 개 네.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진짜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웅달 책방님 시청자분들께 네. 꼭 들으신 말씀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듣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종목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디서 이렇게 굉장히 생소한 회사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십니다. 본인만의 이제 종목 분석 툴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어디서 이제 좋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사시는데,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맞아요. 근데 그 회사의 실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성장성은 떨어진다는 거. 2차 전지 업종은 좋은데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주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을 사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한 종목들 사셔가지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을 때 전혀 그런 수혜를 못 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정말 2차 전지는 좋다는 걸 많이 아시는데, 네네, 다들 아시는데 네. 의외로 7월달, 8월달에 빠진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종목을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면, 어떤 종목인데요? 여쭤보면 2차 전지예요. 아니 2차 전지인데 왜 손해를 보셨어요? 뭔 종목인데요? 들어보면
예? 저 처음 들어보는데 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님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본 2차전지 종목들을 들고 어. 계시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앓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은 미윈대회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뻐하는 주식시장은 인기투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종목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네, 인기 없는 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2차전지를 하셔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2차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업체들 많죠. 네. 딱 뻔하죠. 네. 삼성 SDI,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네. 그냥 이런 기업들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신데 괜히 무리해서 네, 생소한 종목들에 무리하게 모험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되게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서도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 네, 에코프로, BM 이런 쌍둥이 형제들 네, 이런 종목들만 하셔도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회사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네. 그분들만의 어떤 종목 발굴 노하우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다. 네. 주식시장은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특히나 더더욱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더욱더 시가총액이 크고 유명한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큰 위험을 닥칠 수도 큰 위험을 겪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더더욱더 시가총액이 큰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주에 투자해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너무 대형주에 투자하면 성숙기에 들은 기업에 투자하면 또 미래가 그렇죠. 성장이 없어서 주가 탄력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쪽에서는 아직은 성숙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창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되게 마음 편한데요. 우리나라 대형주에 투자하면 된다는 게. 그러면요, 대표님, 2차 전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 네. 중국, 네, 또 네. 전기차 업체들, 네. 뭐 그 부품 업체들과의 경쟁, 맞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의 2차 전지가 생각만큼 밝진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충분히 그런 리스크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2차 전지가 좋을지라도 그런 리스크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에 변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당장 사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있는 2차전지 회사를 사시는 것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다른 나라와의 경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2차전지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3원계 리튬 배터리 있죠. 그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ABC 세 가지를 섞을 것이냐 BCD 세 가지를 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다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잘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말이 많죠. 뭐 원통형으로 갈 것이냐, 또 뭐 각형으로 갈 것이냐, 또 지금 MCN으로 갈 것이냐, LFP로 가야 될 것이냐 말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열려질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군요. 그 대표님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2차 전지는 한번 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 그 2차 전지 전기차 탑재하면 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율주행도 분명히 좋은 투자 방식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둘을 분리해서 흑백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같이 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차가 가면서 2차 전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2차 전지가 끝났으니까 배터리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 그거보다는 저는 둘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율주행 역시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성장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2차 전지 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굉장히 좋지만 자율주행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까지는 큰 기술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2차전지 쪽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중대형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중소형주 테마주들만 있지 딱히 현재 그런 좋은 종목, 딱히 뭔가 시장 점유율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조금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자율주행은 테마주 위주의 단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고 네. 단타나 중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비중을 아주 크기보다는 좀 적당히 조절해서 하시는 게 좋고 2차 전지 쪽은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기술력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산업도 세 가지가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하나가 바이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진짜 세계 1등 기업들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기술력이 그렇죠. 탑급인.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네. 현재 개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요즘 네. 두 종목. 네. 이게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또 네.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들으니까 이게 더 명확하게 이해되고 흔들리던 거.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럼 혹시 네. 뭐 채권 투자나 뭐 원자재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주식이 좋아서 채권이나 원자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관리를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커지면 단타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단타로 해서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모으면 이 돈으로 장기 투자랑 부동산으로 이제 자금을 옮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장기 투자를 좀 자산 관리를 보고 있고요. 그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포트폴리오의 채권과 원자재, ETF,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저도 계속 흐름을 살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달러 엄청난 강세잖아요. 네. 혹시 달러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달러 투자. 네. 달러 투자와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투자라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 돈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현재 달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낮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미국 주식을 사도 이미 비싼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애매하다. 환율 때문에. 그래서 국내 투자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쉽고 네. 국내에 또 정보도 접근성도 좋고. 맞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되긴 하지만 현재는 환율로 인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를 보면서 차라리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예 진짜 좀 달러를 일찍 바꿔놓으신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사시려면 달러를 하셨으면 예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는 우리 한국 돈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거기다 또 주가도 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은 이게 지금 책 제목이 네.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네. 단타에만 네. 국한하시는 건 아니고 장기 투자도 하시는데 네. 이제 이 책은 조금 단타 위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책 설명 되게 궁금해요. 이게 단타, 네. 장타도 해보시면서 네네. 아까 양손잡이로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의 이 단타는 어떤 걸까?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 제가 작년에 한국경제TV 파트너로 일하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백 명에게 단타 신호를 드렸었고 수백 명이 이 신호대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거의 매일매일 돈을 벌었고 회원님들의 자산이 매일매일 불어났었습니다. 2021년도에 하락장에서 네. 사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꼬마 빌딩을 구입하실 정도로 돈을 많이 진짜요? 버셨거든요. 네. 대박. 저도 놀랄 정도로. 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해드리던 말들이 있었어요. 꼭 해드리는 말씀들.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라.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제가 모아서 설명했고요. 근데 책의 제목에는 단타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꼭 단타로만 보시기보다는 주식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책 홍보 영상 출판사에서 네. 만든 건가요?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할 때 네, 그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추천 드렸고 일주일 뒤에 수익률 확인했던 맞아요. 내용들.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이 영상 좀 뒤에다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 설명 들으시고 한번 또 네. 들으시면은 더 흥미로우실 수 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니까 뭐 한신기계, 에코프로, 한전산업, 후성, 맥스트, SS텍,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종목들이 네. 나왔는데 추천을 해주셨고 한 일주일 띵 하고 그 효과음 네, 나오고 딱 네, 보니까 네. 수익이 10% 20%씩 네, 네. 막 이렇게 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머니가드라는 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네. 종목을 추천했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익률을 확인하는 건데 다행히도 수익률이 좋아서 일주일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딱 일주일마다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면 그 다음날 아침 시가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최고 장중 최고 고가로 해서 와. 이제 수익률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런 프로그램 하시면 처음에 네. 제의 받으시면 되게 떨리지 않으세요? 사실 좀 긴장이 좀 됐었죠. 오.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와. 그것도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면 이제 좀 민망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좀 부담을 갖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다행히 수익률이 좋아서 네. 그 당시 피디님이 저한테 덕분에 시청률이 올라갔다. 진짜요? 올라갈 만한데요. 네. 그 말씀 해주셨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 방송 보시고 제가 추천드린 거 보고서 사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와, 그렇구나. 이 종목들을 사실 고를 때는 제가 차트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식을 좀 종합적으로 고르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은 종합미술이다. 네, 우리가 어느 하나만 딱 봐서는 안 되고 차트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 그리고 이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을 둘러싼 변수들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익률을 낼 때는 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또 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이제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와. 생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군요. 아,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홍보 영상에 보니까 그 심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아예 발언을 이런 종목은 사서 묻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후에 또 여기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또 차이는 또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과 심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한신기계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정말 단타로 접근을 했었던 거고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거죠. 왜냐하면 심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DDR4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구체화되고 네. 뭔가 이론도 되고 경험도 녹아져 있어가지고 이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이 책이 이제 실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 디테일은 꼭 시청자분들께서 네. 책을 뭐 구매하실 땐 빌리시든 네. 이왕이면 구매하셔가지고 네.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좀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네. 2020년도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현재 하락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디면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 이 시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 투자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상담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어제 봤어요. 바로 어제 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견디시고요. 이런 시기를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던 장기 투자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시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충분히 그것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너무 비관만 하지 마시고요.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희망과 용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의 저자이신 양선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한신기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선우 파트너 역시 한신기계 23.3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양선우 대표님 무려 18.95%를 그런 차원에서 한전산업을 양선호 대표님께서는 한전산업을 들고 오셨었는데요. 12.9%를 차지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선호 대표님께서는 후성을 10.22%를 맥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맥세트가 장중 최고가 10.29%로 우리 양선호 대표님께서 엠블럼 획득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SNS 탭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양선호 대표님께서 9.14%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메타버스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주로 좀 보시면서 양선호 대표님께서는 자이언트 스텝 들고 오셨었는데요. 우와. 오늘 심택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면서 느낀 게 얘는 사서 묻어둬야 되겠다.